이재명 이 비리 중에 또 하나 지금 검찰에서 아주 속도감을 속도 있게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정자동의 이른바 힐튼 호텔. 네네. 이 특혜 의혹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잇따라 여러 가지 특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호텔에 대해서 그 대부료 100억을 탕감해 줬다. 이런 기사가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 서울신문이 입수를 했습니다. 계약서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는 땅이 있습니다. 이 노는 땅이 자연 녹지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 호텔을 짓겠다라고 한 업체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일단 임대를 하는 겁니다. 땅을 임대를 대부 계약이라는 게 임대하는 거거든요. 자, 임대라는 게 뭐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임대를 계약해서 시점 딱 시작하면 그날부터 임대료 내야 되잖아요. 예. 아니 사인 간의 거래도 이게 자 계약 끝났어. 내가 임대해 줄게. 그러면 이 계약한 날부터 임대료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즉, 이 대부 기간에서 그 계약한 날부터가 아니라 완공된 날부터 돈 줘. 그 힐튼 호텔을 만든 후부터 돈을 줘도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약한 그 기간 동안 7년 동안 뭐 준공한 갖고 뭐 해서 만든 기간을 따져 봤을 때 하루에 그러니까 연간 약 한 11억에서 15억 정도의 임대료가 나온답니다. 예. 그 부대료를 7년간으로 계속하면 많게는 105억 의 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이게 사인 간의 거래에서 잘 아는 사람이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성남시잖아요. 성남시는 뭐죠? 시민의 공익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민의 공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임대를 해준 계약 날짜부터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7년 동안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100억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금 특혜를 줬다. 근데 보니까 사인을 이재명이 직접 사인을 했더라. 이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년간 네. 그 땅에 대한 임대료를 안 받아버린 것 아닙니까? 네. 호텔이 완공돼갖고 돈 벌면 그때부터 주라. 이렇게 지금 편일이랄까 또 특혜를 줘버린 거예요. 마음씨도 좋아요. 일종의 배임이고 직권남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 대부 요율도 일반적으로 한 5% 이렇게 받는 모양이죠. 그렇죠. 다른 지자체들은. 네네. 근데 여기만 딱 1.5%로 이렇게 낮췄다면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1.5%를 낮췄는데 이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장동처럼. 아니 1.5% 나는 몰라. 그거 그냥 서류가 와서 나 사인했을 뿐이고 그 담당자들이 오염이 됐겠지.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게요. 이번 계약서에서는 아예 이재명이 거기다 썼어요. 계약서에 5%가 아니고 1.5%로 해 하고 쓴 겁니다. 그리고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직접 그렇게 지시를 내린 본인의 그런 어떤 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정자동 호텔 거는 특혜 종합 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30년 계약이죠 아마 이게. 그리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선 협상권이랄까 그 매수권도 주어버린 거죠. 아니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계약 거예요. 만료가 되면서 당신들이 가져가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성남시는 임대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임대 수익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장사라기보단 임대 수익을 해서 받는 건데 임대만 했을 뿐이에요. 30년간. 그런데 30년 후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다시 기부 체납을 받아야죠. 되돌려 와야죠. 시 거잖아요, 그게. 예. 근데 뭐라고 지금 계약이 돼 있냐면 그 업체가 우선적으로 그걸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임대 기간이 30년이 만료가 되면은 뭐 공개적으로 매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수의계약 비슷하게 주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너 가져. 그러니까 이거는 땅 짓고 헤엄치는 진짜 이 시행사나 이 호텔 업자는 완전히 정말 이 거저먹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7년간의 100억 그대로 아주 돈 안 줘도 돼. 또 30년 후에는 우리가 수익 다 30년 하고 나서 이거 그냥 우리가 가질 수 있어. 이런 식의 계약은 듣도 보도 못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그동안 계속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만은 이른바 주식회사 PMG 플래닛의 CUG에 대한 사용 어떤 그 프로젝트 네, 연구 용역을 주었잖아요. 네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하고 같은 회사나 다름없는 베지츠 종합개발이 실질적으로 이제 호텔을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 준 회사하고 이 호텔을 지은 건설회사가 같은 회사니까 이것도 완전히 이거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 그렇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그냥 주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시가요, 이 자연 녹지를 이걸 어떻게 개발해야 되나라고 이거 좀 연구해봐라고 어떤 A라는 곳에 줬습니다. 그랬더니 A라는 곳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요 호텔 지어야 됩니다라고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이 용역회사가 그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죠. 또 다른 어떤 시의 건설사가 나타나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회사, 연구 용역을 했던 사람과 그 다음에 이 건설사가 같은 회사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황모 씨라는 이 건설사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이 용역회사와 관련돼 있고. 황성택이 아닙니까? 황성택이, 황모 씨가 바로 황성택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알려지기는 정진상의 절친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계속 정진상을 통해서 특혜를 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컨설팅 업체의 대표이자 이쪽 건설사의 최대 주주, 또 이 건설사의 대표는 또 이 컨설팅 업체에 또 연루가 돼 있고 서로 같은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황성택이가 분당에 지금 성남FC 후원금 모금할 때도 차병원에 가서 33억을 뜯어와가지고 그중에서 4억을 또 자기 배당금으로 착복이라기보다는 뭐 성과금이다 이거 가져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황성택이가 도대체 누구길래 후원금도 모집으로 다니고 연구 영역도 따고 뭐 건설회사도 하나 만들어갖고 뚝딱 힐튼 호텔 짓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상을 통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다 안 됐다. 이재명이야말로 자기의 비선, 물론 비선은 아니죠. 하지만 공적인 어떤 라인을 한 번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경기도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조직이. 근데 경기도에서 나오는 모든 사업 자체도 사실상 정진상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성남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정진상을 통한 비선 라인 황선택은, 그러니까 정진상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공적인 어떤 라인을 통해서 하면 다 해결될 일을 정진상한테 야 네가 다 해. 그러니까 정진상이 성남FC 구단주도 하고 이런 어떤 사업들 다 연결하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다 못하니까, 공식적인 어떤 라인 활용 못하니까 이런 황선택 같은 자를 동원을 해서 차병원에서 돈 뜯어와 뭘 해 이렇게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문학진 전 의원의 보좌관을 했던 안모 씨, 이 사람도 여기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정진상 밑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문학진이야말로 참 그때 왜 폭력 사건 이거 연루돼서 망치로 이 의원이 못 됐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달라붙어서 뭐를 하냐면 경선 룰 대리인 있죠. 경선 왜 룰하고 막 TV 토론 어떻게 하고 이럴 때 대리로 가서 이재명의 어떤 입장을 밝히는, 그렇게 유착됐는데, 유착되다 보니까 이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또 이 경기도의 모든 어떤 그런 것 요직을 또 맞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그런데요, 이해 충돌이에요.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면, 그러니까 유동규랑 비슷한 건데요. 성남도계공이랑 비슷한 건데, 이런 직위를 받으면서 바로 연구용역회사 이사예요. 그러니까 사내이사를 또 겸직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재명 이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졌고, 그 일을
이재명은 딱 뒤에 앉아 있고 정진상이가 나서서 지금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정진상이가 입 딱 다물어버리면은 난 아무 관계 없어요. 이럴 거 아닙니까? 다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했다. 진상이가 그랬어요? 진상이가 그런 일을 했어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나 보죠. 그런데 또 하나 이재명 대표로서 앞으로 좀 골치를 썩힐 일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출감 이후에 계속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무슨 유튜브 채널에 가가지고 이재명과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뭐 100회에 걸쳐서 얘기를 하겠다. 예.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아마 좀 돈벌이 차원에서 이런 걸 했는지 어떤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기가 이재명한테 접근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가 그 당시 이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한솔 그렇죠. 아파트. 네네.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당시는 2008년에 국회의원 떨어지고 2010년 네. 성남시장에 이제 대도전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은 다른 꾹꾹이석을 가지고 그 리모델링 이런 사업 제대로만 하면은 주민들이 쫙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거 해가지고 됐다. 예. 그런 뭐 야심을 가지고 유동규한테 접근했나요? 네. 자, 어저께 뭐 예고가 있었습니다. 유동규가 뭐 폭로한다. 그래서 봤는데, 뭐, 사실 소문난 잔치이긴 했어요. 왜냐면. 뭐 별거 내용은 아주 없더라. 찔끔 시작하고 이제 계속 하겠다라고 해서, 약간 좀 그 유튜브가 장사를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와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자, 이재명이 측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주 그 사람 능력도 없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사장 시키지 본부장 시켰겠느냐. 그렇죠. 아예 상임위에서 그랬던 지금 사람입니다. 유동규는. 근데 유동규가 어저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리모델링계에서는 그때 최고였다. 사람들한테 다 알려졌다. 왜? 당시 일기 신도시들이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미 한 12년, 15년 됐기 때문에 아직 재건축을 할 수는 없다. 재건축은 한 30년 연한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이걸 값을 띄우고 하려면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때 치고 나가서 언론에도 막 인터뷰도 하고 칼럼도 쓰고 그랬다. 어저께 자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명해졌는데 바로 그때 선거에서 떨어진 이재명이 다가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갑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명의 이재명이 와서 분당표를 얻어야 되겠다. 자기가 그렇죠. 성남시장을 하려면 분당이 사실은 그때 7대3, 8대2였다. 즉 8이 한나라당이었다. 그렇겠죠. 분당은. 7이 한나라당이었다. 근데 분당을 어떻게든 그러니까 5대5라도 돼야 자기가 성남시장에서 어쨌든 거기 말고 구도로, 구심, 그러니까 원심의 성남의 옛날 그곳을 자기가 일단 가져가서 이쪽에 5대5로 하면 성남시장이 된다라는 계산 속에서 당시에 리모델링을 잡았다. 그래서 자기한테 찾아왔다. 하고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포퓰리즘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재명은 표 때문에 접근했다고 봐야겠죠. 네. 예. 그러니까 알라딘의 그 무슨 램프에 지니처럼 램프를 닦지도 않았는데 닦지도 않았는데 이재명이 나타나가지고 도와주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도 주선해주고 국회의원들도 당시 성남시 그렇죠. 의원이라든가 이 국토위원들도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 그런 얘기인데 유동규도 왜 이런 일을 벌일까요? 일단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지금 뭐 유재일과 함께 그걸 하는 이유가 자기가 일단 너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재판이 앞으로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자기가 억울하다라는 걸 그만큼 역설을 해서 여론도 좀 조성을 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그 형량을 어떻게든 감면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즉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 표결.
네. 그리고 실제로 표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재명이 지금 사실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이 뭐 기자회견 하면서 지금 뻔뻔스럽게 이렇게 이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최악이거든요. 현재 상황은. 거기에 완전한 타격을 가하겠다. 이재명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 사실 기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텍스트 몇 줄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 YTN에 나오더라도 뭐 몇 장면 나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편하게 너 할 말 다 해봐 하기 시작하면 온갖 시시콜콜한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재명과 관련돼서 이재명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이 상황을 만약에 노출이 된다면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검찰 수사에서도 검찰들은 그 수사에 필요한 것만 물어보지 그냥 다양하게 유튜브에서처럼 모든 얘기들 잡다한 얘기까지 다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그런 게 유동규로서는 또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는 것이지 자기가 막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그건 검찰 다르죠. 수사에서는. 예,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 터뜨려 갖고 자기 재판에도 좀 유리하게 네. 활용을 해보고 여론전을 펴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유튜브도 좀 장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네. 맞아 떨어진 것 같네요. 그럼요. 양측이. 그래서 예고가 다음 주는 도원 결의. 왜 도원 결의 했나 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